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심하지만 저 혼자 진행할게요. 자, 요즘 미국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의 조정도 있기는 하지만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이 이란과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며 좋아하고 있죠. 그러면 뭐 이제 중동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중동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죠. 뭐 최악의 상황을 피한 정도? 예, 그래도 이 안도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의 인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잠시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죠. 이 사실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최악이 아니네? 라는 안도감에 굉장히 크게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시장은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베팅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거 아니야? 유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지나? 이런 공포들이 커지죠. 이번 이란 전쟁이 악화되었을 때 심지어 세계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행히 최악까지 가지 않았고,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다시 위험 자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AI와 빅테크가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죠. 특히 기술주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전쟁의 승리다. 이런 들뜬 마음보다는 생각보다는 안 망했네. 라는 안도감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최근 기준으로 단기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이 미국 증시가 오랫동안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이 미국은 거의 기적이라고 표현될 만큼 놀라운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생산성 향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AI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AI는 앞으로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테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AI가 미국의 성장의 원인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성장의 원인일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낮았죠. 이때는 미국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선진국들은 모두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관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난 5년 정도 동안 이 미국의 생산성이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시간당 생산량 등 대부분의 경제 수치의 증가율이 2010년대에는 연 1%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최근에는 연 2%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 숫자만 보면
에게 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에서는 1%포인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면 이 나라 전체의 부를 크게 바꿔놓거든요. 감이 안 오시면 예금이자 1%와 2%의 차이를 좀 연상해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 수치들이 상승한 것이 AI 붐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AI 때문이 아니냐? 자, 이것은 미국의 생산성이 2020년대 초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에 반해서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이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 2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 AI 효과가 아직은 경제 수치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주가에는 반영이 됐지만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생산성의 향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답이 지금 나옵니다. 이 대부분은 전문 서비스와 경영 분야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이 전문 서비스와 경영 분야는 새로운 기술을 직접 만들어내는 산업은 아니죠. 하지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산업들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화상회의 같은 2010년대의 핵심 혁신 기술을 본격적으로 서비스와 경영 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발명되자마자 바로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경우보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도 코로나 이전에는 일부 기업만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죠. 클라우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데이터를 회사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보면 서버실 엄청나게 큰 거 있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훨씬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즉, 빅테크 기업의 서버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또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도 생산성의 증가가 빨라졌는데요. 이것은 셰일 혁명 덕분인데요. 셰일 혁명은 미국을 순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꿔놓았죠. 여기서 셰일 혁명이 궁금하신 쓸공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이 셰일 가스는 원래 미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꺼내서 쓰기가 어려웠죠. 이 셰일층은 돌처럼 단단해서 수직으로 뚫는 기존 방식으로는 셰일가스가 잘 안 나왔다고 해요. 게다가 암석의 투과성이 낮아서 그 층을 뚫어도 가스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대요.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요. 셰일가스는 채산성이 낮아서 오랫동안 잠자는 자원의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지질 분석이 발전했고요. 시추의 정확도가 향상됐어요. 그러면서 수평 시추가 가능해졌죠. 원래는 땅을 수직으로만 팠는데 이제는 아래로 판 다음에 옆으로 꺾어서 뚫은 거예요. 예전에는 빨대로 콕 찍기만 했다면 이제는 콕 찍어서 옆으로 길게 훑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수압 파쇄법까지 이용해서 고압의 물, 모래, 화학물질을 넣어서 암석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서 그 틈으로 가스가 흘러나오게 했대요. 이렇게 되면서 셰일 가스의 생산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셰일 혁명이라고 부르죠. 이 셰일 혁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미국 경제의 전체 체질을 바꿔놨거든요. 이 미국 제조업체들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에너지 가격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줄어든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과거 오일 쇼크 사태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예전처럼 석유와 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중동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과거보다 덜 흔들렸어요. 미국의 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한 또 다른 요인. 그 요인은 미국 경제 자체의 유연성과 역동성입니다. 미국 경제는 선진국 가운데서도 매우 혁신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미국 예외주의. 요즘 이 미국 예외주의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근래에 나온 말은 아니고요. 역사적인 맥락이 꽤 깁니다.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고요. 다시 미국 경제의 유연성과 역동성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유럽과 달리 미국은 팬데믹 시기에 노동자를 기존 직장에 묶어두기보다는 현금 지원을 선택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코로나 봉쇄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현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 이동했죠. 노동이동의 유연성이 생산성을 강화시킨 겁니다. 이 노동력이 이동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일자리의 구성과 질서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에 미국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팬데믹이라는 아주 드문 역사적 이벤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 그 희비가 갈라지게 된 거네요. 사실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기업은 사람이 부족한데 어떤 기업은 사람이 남아돈다면 이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지난 197화에서 다루었던 국부론 1권 10장 2부 노동의 이동 같은 맥락이란 걸 느끼실 거예요.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임금 왜곡이 사라지고 노동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이 국부론의 고향이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유럽이 적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사실 미국은 관세나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고한 성장을 해냈네요. 아직 AI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요. 와, 앞으로는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은 미국의 기적적인 생산성 향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 서비스 분야와 경영 분야의 적극적인 기술 활용, 셰일가스 혁명, 그리고 미국 경제의 유연성과 역동성이었네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생산성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